안녕하세요. 디지털 논리회로 플립플롭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플립플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RS 레치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타임 차트까지 확인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클럭을 집어넣어서 클럭에 따라서 동작하는 클럭형 RS 레치, 즉 RS 플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이거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JK 플롭, D 플롭, T 플롭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입력에 대한 개념과 동작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럭형 RS 레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 to 입력 RS의 to 출력, 정상 출력과 반전 출력을 하는 RS 레치에다가 지금 그림과 같이 클럭 펄스 단자가 입력단에 추가된 회로입니다. 그래서 RS 레치에다가 클럭 펄스 입력을 추가해서 클럭 펄스의 변화에 따라서 출력이 변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즉 여기에 클럭 펄스 단자가 결국 출력에 제어하는 회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클럭 신호가 이렇게 구형파가 있으면 올라가는 부분은 상승 엣지, 내려오는 부분을 하강 엣지라고 하는데, 상승 엣지에 동작하는 RS 클럭형 RS 레치를 이렇게 그냥 삼각형으로만 입력 단자를 받고, 하강 엣지는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랑 반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입력단에 낫 게이트 하나를 달아서 반대로 동작하게 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상승 엣지나 하강 엣지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요 클럭버스 단자 앞에 낫게이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승 엣지, 하강 엣지로 나뉩니다. 요거를 클럭형 RS 레치의 기능 블록이 있고요. 이런 클럭형 RS 레치 같은 경우에는 RS 레치 회로에다가 입력 RS 플러스 클럭 펄스의 입력을 이제 엔드 게이트로 결합시킨 구조입니다. 즉,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봤던 RS 레치고요. 기존 R과 S 입력단에 2단자 입력 엔드 게이트를 추가로 달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 신호에 대해서 클럭 펄스 신호가 1이 들어올 때 이제 엔드 게이트가 켜지면서 R 신호, S 신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즉, 클럭 펄스가 이렇게 01, 01 반복이 되는데 0인 구간에서는 동작을 안 하다가 1인 구간에 이제 엔드 게이트를 온 시키면서 동작하게 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클럭형 RS 레치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인 동작은 RS 레치의 출력 변화랑 동일합니다. 단지 RS의 값이 변하더라도 클럭 펄스가 이제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변하지 않으면 출력 값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클럭 펄스가 1이어야지만 동작을 하는 거죠. 즉, 이렇게 진리표를 작성하면 동일합니다. 둘 다 0일 때는 유지가 되고, 둘 다 유지가 되죠. 둘 다 1일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0이든 1이든 말이죠. 그리고 R 값이 1이면 무조건 출력은 0이 되고, S가 1이면 무조건 출력 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동일하지만 이제 조금 더 구분할 부분이 그 전에 RS 레치 같은 경우에는 R이든 S든 신호에 따라서 신호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동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럭 펄스가 이제 들어오면서 신호가 어떻게 보면 클럭 펄스에 따라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요 클럭 펄스에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상승 엣지, 즉 클럭 펄스가 0에서 1로 변화하는 구간에만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변화하는 구간을 따져서 동작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봤을 때 0, 0, 둘 다 1이니까 유지가 되고, 그리고 여기를 따졌을 때 0, 1, S의 신호가 오죠. 그래서 0에서 1로 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상승 엣지에서 딱 읽었을 때 1, 0이 들어오기 때문에 리셋 0, 1에서 다시 0으로 리셋이 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 구간에서 딱 체크를 하니까 리셋은 0, 셋은 1이 들어와서 다시 0에서 1로 세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0, 1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거는 무작위에서 1로 변하는 세트로 신호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0, 0, 1, 0, 1, 1이 RS 레치의 타임블록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JK 플립플롭 이야기했었죠. RS 레치 요거에 대해서 물론 플러스 클럭 펄스가 들어간 거 포함해서 R과 S에 둘 다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죠? 노아 게이트에서는 이제 무조건 출력이 0이 되고, 낸드 게이트에서는 물론 입력이 0이 되었을 때 출력은 무조건 1이 되면서 이게 Q냐 Q 반야, 즉 정상 출력이나 그 반전 출력이나 상관없이 무조건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금지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여기 JK 플립플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RS 플립플롭의 불안정한 상태, 즉 00일 때 무조건 1이 나오는 것, 또는 1일 때 무조건 0이 나오는 것, 무조건 1이 나오는 거는 낸드 맞나요? 무조건 0이 나오는 건 노아 게이트. 요거의 값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RS 플립플롭의 출력값이 입력값에 피드백이 되도록 3 입력이 AND 게이트를 사용하여 계산한 회로입니다. 즉 기본적인 이제 RS 레치에다가 여기 요 부분은 이제 클럭 펄스 제어하기 위한 플립플롭 구조죠. 구조에다가 여기 입력단의 출력단 정상 출력을 이제 K단에, 반전 출력 Q를 J 입력단에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JK 플립플롭이고요.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RS 레치에서 R 역할, 그리고 J 단자는 S 역할을 했었습니다. 즉 K 단자는 리셋,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기능, 그리고 J 같은 경우에는 세트, 출력단을 무조건 1로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 왼쪽에 이제 기능 블록을 보면 우리 RS 플롭이랑 똑같이 생겼죠. 기본적인 클럭 펄스 들어가는 단자가 있고, 그리고 두 가지 입력, 두 가지 출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JK 플립플롭의 특성을 살펴보면 RS 플립플롭이랑 유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J 입력은 세트에 무조건 1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K 입력은 리셋에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기능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J가 1 또는 K가 1인 상황에서 QT 플러스 1 다음 상태죠. 다음 상태는 QT 현재 상태에 반전된 값이 출력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둘 다 0이거나 아니면 JK 중에 하나가 1인 경우는 RS 렛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죠. 불변 유지죠. 둘 다 입력이 0일 때는 유지가 되고 J가 입력이 될 때는 1, K가 입력이 될 때는 0. 그래서 RS랑 동일한데 문제는 여기 둘 다 JK가 1일 때는 0일 때는 1, 1일 때는 0으로 반전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 클럭 펄스에 따라서 동작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타임 차트에서는 지금 상승 엣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엣지로 봤을 때 둘 다 0, 1, 1일 때는 K가 리셋 그리고 J가 셋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셋은 무조건 0으로 셋은 무조건 1로 만들어 보겠죠. 그래서 어떤 신호가 오든 첫 번째 0, 1이 들어왔기 때문에 셋이 0이고 그리고 K가 1인 때 이전 상태가 어쨌든 무조건 0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태는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승 엣지에서 체크했을 때는 둘 다 1, 1이 됩니다. 그래서 전 상태는 리셋이었죠. 둘 다 1이기 때문에 반전이 됩니다. 0이면 1로 반전. 그래서 1이 되죠. 1이 됐는데 세 번째 이제 상승 엣지에서 체크했을 때 둘 다 0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돼서 1이 유지가 되고 그러다가 네 번째 상승 엣지에서는 1, 0, 즉 셋이 됐습니다. 셋이 돼서 같은 1로 유지가 되는 거지만 다른 의미의 1이라는 거 잊지 말고 다섯 번째 상승 엣지에서 체크를 했더니 둘 다 또 1이네요. 그래서 1에서 0으로 반전이 돼서 0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체크했더니 똑같이 1이라서 다시 0에서 1로 반전 해서 그림과 같은 이제 화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0, 첫 번째 단계는 모르죠. 0, 1, 1, 1, 0, 1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딥 플립플롭을 살펴보면 딥 플립플롭은 이제 JK가 갖고 있는 유지랑 즉 저장이죠. 저장 기능과 반전 기능 중에서 유지 기능을 만든 게 디플롭입니다. 디플롭은 이제 JK 플롭에 이제 낫 게이트를 추가해서 구성한 회로로 JK 둘 다 입력에 항상 반전된 값이 입력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제 입력 값이 이제 D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JK 또는 SR
두 가지가 있었는데 투입력 투아웃이었죠. 투인 투아웃이었는데 디플로포터는 원인 투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력 단자가 있고 클럭 펄스가 입력이 되지 않냐고 하는데 보통 얘는 동기 동작을 위해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보통 입력 단위라고 따로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기, 같은 동의 움직일 기해서 같이 움직이는 동작, 그러니까 디플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존재했을 때 이제 동시에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입력 단위이기 때문에 굳이 입력 단위라고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입력에 이제 두 가지의 출력을 나오는 플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JK 플롭이랑 똑같은데 여기 JK 입력단에 이제 낫 게이트 하나를 달아서 하나는 D 입력 그대로 J 입력단에 그리고 하나는 반전된 D 입력이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K 같은 경우에는 세트였죠. K에는 리셋 그리고 J에는 세트 신호가 되는데 리셋 신호에는 D 반전 신호 그리고 세트에는 D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JK 단자를 봤을 때 1, 0, 0, 1 신호만 받겠다는 겁니다. 즉 J는 D 입력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신호가 어떻든 이제 다음 신호는 QT 플러스 1이죠. 요거는 무조건 D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면 D 플립플롭은 이제 D 입력이 0에서 클럭 펄스가 발생하면 출력도 0이 되고 다시 1에서 이제 클럭 펄스가 발생하면 출력 Q가 1이 됩니다. 즉 0이 D 입력이 0이 된다는 것은 이제 RS 레치에서 R 리셋 신호가 이제 1이 된다는 거고 D 입력이 1이 된다는 거는 세트 신호인 S 단자가 1이 된다는 거. 즉 강제적으로 신호가 리셋이 되냐 세트가 되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중요하지 않고 D 입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출력 값이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된 Q의 값은 다음 클럭 펄스가 발생하기 전까지 즉 클럭 펄스 입력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입력 D를 지연시켜서 출력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즉 상승 엣지나 하강 엣지 때 이제 신호가 그때 받아들여지는데 요 엣지가 발생하는 시점 그 시점으로만 신호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에서 0이 입력이 되고요. 그제서야 0이 신호를 갖고 그 다음 두 번째 엣지에서 1이 측정이 되고 나서야 0에서 1로 처리가 됩니다. 다시 세 번째 엣지에서 0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나서 1에서 0으로 처리가 일어나고 네 번째 엣지에서 다시 1이 측정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0에서 1로 처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기존 신호의 변화 속도보다 조금 늦게 동작을 한다고 해서 저장치고 지연 특성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블록이고요. 조금 더 타임 차트로 봤을 때도 아까 설명했듯이 클럭 펄스에 따라서만 분석을 하고 D 신호가 바뀌는 시점보다 이제 클럭 펄스를 기준으로
이제 그만큼 신호가 지연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T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JK 플립플롭의 기능인 첫 번째 저장 기능을 바로 치고 우리 방금 살폈죠. D 플립플롭은 어떻죠? 클럭 펄스에 따라서 지연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JK 플립플롭의 두 번째 특징인 반전 기능을 특화시킨 T 플립플롭이 있습니다. 바로 T 플립플롭입니다. T 플립플롭은 JK 플립플롭의 입력을 하나로 묶어서 이번엔 NOT 게이트가 없이 하나로 묶어 구성한 회로입니다. J 입력과 K 입력을 항상 같은 값이 입력되는 것이 특징이며 입력값이 T 하나만 존재합니다. 회로로 볼까요? 회로로 보면 JK 플립플롭에다가 입력 신호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T 신호로. 그래서 J든 K든 T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 말은 JK 플립플롭에서 둘 다 0이고 둘 다 1인 기능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둘 다 0이면 뭐였죠? 유지였고 1이 들어오면 반전했었습니다. 이 기능만 갖고 만든 게 T 플립플롭이고 그래서 T 플립플롭처럼 입력은 하나고 원인 그리고 정상 출력과 반전 출력이 두 가지는 투아웃 플립플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T 플립플롭의 특성을 살펴보면 T 플립플롭은 입력 T가 0으로 유지가 0일 때 이제 출력 Q는 클럭 펄스랑 관계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입력 T가 1일 때 반전이 되겠죠. 출력 Q는 클럭 펄스가 발생하는 순간 현재 상태 값을 반전시킵니다. 즉 0일 때는 유지를 하다가 1일 때는 이제 현재 상태가 반전된 값이 그 다음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있고요. T 플롭이 1일 때마다 0에서 1로 반전, 1일 경우에는 0으로 신호가 반전이 됩니다. 타임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 T 신호는 쭉 1 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상승 엣지가 지나고 여섯 번째 상승 엣지가 있을 때 1에서 0으로 천이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호가 이제 현재 상태는 모르지만 0에서 시작한다면 0에서 1로 신호가 바뀌었다가 다시 그 다음 펄스에서 1에서 0으로 신호가 바뀝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네 번째 상승 엣지에서 다시 0에서 1로 상태가 천일을 하고 다섯 번째까지는 계속 천일을 합니다. 그래서 1에서 0으로 바뀌다가 여섯 번째 플립플롭의 상승 엣지에서 0이 T 신호가 이제 0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0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게 T 플립플롭의 특성입니다. 추가로 이제 비동기 입력이 뭐냐? 비동기 입력은 클럭 펄스의 입력과는 별도로, 즉 클럭 펄스의 영향이 없이 플립플롭의 동작을 결정하는 입력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리셋이랑 클리어가 있습니다. 프리셋은 이제 미리 세팅을 한다는 의미고,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 이 동작을 하는 입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건 요 플립플롭뿐만 아니라 회로 설계에서 웬만한 플립플롭뿐만 아니라 이제 논리 회로에는 다 동작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입력으로 보통 되어 있으며 이제 반전 입력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즉
평상시에는 동작을 안 하다가 우리가 어떤 특정 조건 줬을 때만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호가 이제 입력 신호를 안 넣더라도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단에 이제 요 비동기 입력의 입력단에 이제 낫 게이트를 달아서 평소에는 이제 0이 들어가도 낫 게이트를 통해서 1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러한 비동기 입력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 먼저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B는 아닐 B에다가 같을 동 그리고 움직일 기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같이 동작 안 하는 입력입니다. 쌤이 뭐라고 했죠? 클럭 펄스가 있는 이유가 여러 개의 플립플롭이 있을 때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여기에 하나의 클럭 펄스를 넣어주면 이 클럭 펄스에 따라서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플립플롭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공통 클럭 펄스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신호를 줬을 때 그때만 동작하는 입력입니다. 즉 이러한 비동기 입력은 보통 반전 입력으로서 프리셋 입력이 0일 때는 출력의 출력 Q는 이제 다른 입력들이랑 관계없이 무조건 1로 바뀝니다. 즉 프리셋은 무조건 1로 만들고 세트랑 비슷하죠. 그리고 클리어 입력이 0일 때 0이면 우리가 반전 입력을 하기 때문에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클리어 입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제 출력 Q는 무조건 0. 리셋이랑 비슷하죠. 리셋이랑 비슷하게 무조건 0으로 출력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셋이나 클리어 둘 다 이제 한다는 거는 내가 컴퓨터를 킨다는 프리셋 느낌과 이제 컴퓨터를 끈다는 클리어 느낌이랑 같기 때문에 둘 다 0, 즉 둘 다 활성화 시키는 거랑 시키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동작 상태는 이제 우리 SRLH처럼 금시 조항을 달아서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동시에 켜지고 꺼지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사용 금지를 달아놓고 클리어가 1일 때는 무조건 1, 즉 클리어가 0이고 프리셋은 1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프리셋이 활성화됐다고 보면 되죠. 프리셋 상태로 만드는 거고 다시 프리셋이 1이고 클리어가 0이란 말은 이제 리셋을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출력단은 무조건 0으로 됩니다. 그러다가 둘 다 1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는 둘 다 이제 프리셋이나 클리어나 그 비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즉 이제 클럭 펄스에 따라만 이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즉 클럭 펄스에 따라서 동시에 동작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동작 원리를 좀 살펴보면 모드가 0인 상태는 아까 금지한다고 했죠. 금지하고 모드가 1인 상태에서는 비동기 입력이 동작하지 않고 즉 둘 다 프리셋이든 클리어든 0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고 일반적인 플립플롭과 동일하게 클럭의 변화에 따라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차트를 살펴봤을 때는 프리셋이든 클리어든 둘 다 반전 입력인 상태로 봤을 때 첫 번째 T1, T2, T3는 프리셋으로 동그라미로 표현합시다. 동그라미로 프리셋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T1, T2, T3는 프리셋인 상태가 되고 쭉 가다가 다시 이제 1로 바뀌었으니까
프로세스는 비활성화가 되는데 클리어 같은 경우는 쭉 동작하다가 요 T7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즉 T1, T2, T3에는 프리셋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출력은 1이 돼야 하고 T7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어떻게 되든 클리어가 활성화하기 때문에 출력은 0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어찌됐든 처음에 이제 T1, T2, T3에는 무조건 1이 돼야겠죠. 1이 하나, 둘, 세 개 됐다가 T4번이 되면 이제 둘 다 프리셋이든 클리어든 둘 다 비활성화가 돼서 클럭이랑 동일하게 움직이다가 T7에서 이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고 이 구간은 이제 리셋이 돼서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T7에서 이제 초기화가 됐다가 T8에서 이제 다시 둘 다 1,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클럭처럼 0, 1, 0, 1 이런 신호가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럭 펄스랑 상관없이 입력이 있는 순간 이제 프리셋이 되거나 초기화되게 동작하게 만드는 것이 비동기 입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RS 레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플립플롭을 해왔던 이런 기억 소자를 구성하는 기본 회로였습니다. 요거에서 이제 그 엔드 게이트를 달아서 클럭으로 동작하게 하고 여기에다가 출력단을 이제 아예 입력단으로 옮겨서 엔드 게이트 추가해서 만든 게 JK 플립플롭. 그리고 JK 플립플롭에서 이제 입력단에 낫 게이트를 달아서 만든 게 D 플립플롭. 그리고 여기에다가 낫 게이트를 빼버리고 동일한 입력을 넣어서 만든 게 T 플립플롭이었죠. 요 RS 레치에다가 클럭형 RS 레치는 클럭 펄스를 CP 신호죠. CP 신호를 추가해서 만든 게 클럭형 RS 레치. 클럭형 RS 레치에다가 즉 이거 같은 말이 플립플롭 RS 플립플롭이라고 했죠. RS 플립플롭에다가 사용 금지 조건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일 때 생겼던 금지 조건을 위에 거는 낸드였고 아래 거는 노아였죠. 이 조건을 보완한 플립플롭이 JK 플립플롭. 그리고 JK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이제 시간 지연 기능 저장이었죠. 저장하는데 뭐의 영향을 받는 클럭 펄스의 영향을 받는 이제 플립플롭을 만든 게 D 플립플롭. 그리고 JK 플립플롭에서 반장 기능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이제 요 기능을 특화시킨 게 T 플립플롭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립플롭이랑 비슷하지만 클럭 펄스랑 관계없이 이제 그 출력파형에 영향을 미쳤던 입력단이 비동기 같이 움직이지 않는 입력 그래서 비동기 입력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어떻나요? 플립플롭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 시간대에 이제 이 개념들을 잘 외워야지 이 다음 시간에 레지스터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빠이.